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교과서 121페이지를 갑니다. 자, 교과서 121페이지의 제2절에 지력청량의 절차 이렇게가 나오거든. 자, 보세요.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보죠.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예요. 그죠?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거든. 하나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적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5장으로 법에. 1장은 서론인데 이거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장은 용어 정의를 배우거든. 시험 범위에 속하지를 않아요. 2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나올 때는 그냥 자기 집 주소 쓰면 돼요. 자기 집 주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지. 그럼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내 땅이거든. 그럼 이 땅에 자기 집 주소 쓰면 돼요. 자기 집 주소.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대 500제곱미터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 100이 지번, 대가 지목, 500이 면적. 그 다음에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의 이게 뭐다? 경계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요거예요. 그러면 요걸 2장에서 배우는데 2장에서는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좌표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법에서 언급하는 거는 지분, 지목, 면적, 경계입니다.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력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지력 공부. 그럼 지력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 납부 여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 하면 지력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지. 등록을 했다면 이 등록된 내용이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면 밭이거든. 근데 고속도로 생겨서 지목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지목이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을 지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있죠. 그럼 이걸 매매할 수 있죠. 그 매매하는데 땅이 너무 넓어. 그러면 매매가 잘 안 돼. 그러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도 있다. 있죠. 그러면 지번이 100번지에서 100의 뭐다? 1. 지번이 변했죠. 면적은 옛날에는 500이었거든. 그럼 250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그러면 이게 변할 수 있어요. 요 변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요거를 4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장은 뭐냐면 5장은 요 토지의 표시가 요 6개거든. 요 6개 중에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하는 거라. 그러나 아래 3개 있죠. 면적과 경계와 좌표. 여러분 여기에 면적이 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0을 지력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을 해봐야 면적이 얼마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도면. 그럼 도면을 그리려면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량을 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장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딱 청량을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 청량의 대상, 2. 청량의 절차, 3번의 지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청량의 예를 들어서 청량의 대상이 있고 청량의 절차가 있고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 3개를 크게 나눌 수 있어.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 시험 문제죠. 작년에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법의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 그럼 그 13가지만 딱 이해하면 끝. 그럼 이제 요 청량의 절차는 있잖아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절차입니다. 절차. 청량이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는 청량을 할 때는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거든 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 말은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되주는 점들이 다 있다 이 말. 그게 지적 기준점입니다. 요 두 개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배우거든. 그 두 개를 배울 때 하나는 지적위원회입니다. 하나는 지적청량적부심사재심사예요. 자 보세요. 청량을 했다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답다. 여러분들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면적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 지적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재심사. 다른 말로 말하면 청량을 했으니까 분쟁이 발생했지. 그 분쟁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그럼 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청량은 2심제입니다. 2심제. 지적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심사 재심사 이렇게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를 했고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량에서는 두 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많으면 3개, 2개, 3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요 청량의 절차를, 요거는 지난주에 했거든. 요 청량의 절차를 배우러 가요. 그럼 책에 121페이지에 줄을 그어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가세요. 지적청량 의뢰인이거든. 의뢰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입니다. 신청.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에는 지적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줄 것입니다. 지적청량 수행자 에게 지적청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는 오죠. 근데 첫째 줄에 끝에 보세요. 갈로 안에 걸 보세요. 단, 자, 죽었습니다.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은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으로 가면 3문제가 났네요. 3문제가. 요거 시험 문제였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한 장을 넘기세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볼게요.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지, 계획서. 계획서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앞에는 의뢰서입니다. 의뢰서. 여기는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글자가 틀립니다. 두째 줄에 색깔만 줄 거세요. 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자 적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제목을 보세요.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이제 첫째 줄에 갑니다.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을 하였으면 죽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셋째 줄에 지적소관청, 어로부터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경계보건 청량, 지적현황 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로 갑니다. 6번에 보세요. 제목을 보면 지적, 자, 죽었습니다. 청량기간, 죽었습니다. 검사기간. 그래서 1, 2, 3이 딱 나오죠. 1번입니다. 원칙이에요. 청량기간은 동그라미 칩니다. 5, 1. 검사기간은 동그라미 칩니다. 4, 1. 자, 2번을 보세요. 죽었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한 칸 밑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게 지적기준점이 죽었습니다. 15점 이하인 때는 4, 1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 1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일단 4, 4,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합의에 의한 있죠. 합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색깔을 줄 것이요.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 이제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절차입니다. 절차.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지적, 청량, 어뢰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 다음에 청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느냐, 검사 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청량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청량을 잘못하면 만약에 조금만 잘못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1평이 잘못됐다면 서울의 명동의 1평은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이 청량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의뢰서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거든. 그러면 지적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청량을 하는 사람한테 제출해야 돼요. 청량하는 사람. 그 청량을 하는 사람을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적청량 수행자 여기서 끝냅니다. 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가 누군데 이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공사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이 공사는 많아. 근데 여러분들 대한지적공사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대한지적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라. 그 다음에 지적청량업을 등록한 자 이 말이 나와. 그럼 지적청량업을 등록한 자라는 말은 보세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지. 맞죠? 그럼 내가 청량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청량업을 할 수 있지. 청량업을. 그럼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럼 시험은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여기서 끝내.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적청량 수행자는 신청서를 받았다면 그걸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것만 딱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위치를 바꾸겠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이러면 O 덱스다 X. 그럼 여기를 시험 문제 낸다면 자,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O 덱스다 X. 뭐 5일 이내 제출한다.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가면 일단 먼저 이래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자, 청량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청량기간. 그거는 세 개가 딱 나와 있어요. 세 개가. 자, 첫 번째. 자, 일단 이렇게 청량합니다. 청량기간이 있고 검사기간이 있거든. 첫 번째는 법입니다. 법에는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요거는 법입니다. 법. 자, 그런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해가 별도 날짜를 정할 수 있냐? 정할 수 있어요. 합의만 하면 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그럼 이거는 응용이 돼요. 응용이. 이거는 응용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내겠죠. 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이래 시험에 낼 수 있고, 기출문제는 이래 나왔어요. 합의를 했다면 5분의 3은 청량기간, 5분의 2는 검사기간. 이래가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럼 바로 답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응용이 돼요. 그럼 응용이 된다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냐? 20일에 4분의 3은 15일이지. 20일에 4분의 1은 5일이지. 그 말은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 5일은 검사기간이 된다. 요거는 28회 시험 문제. 그럼 이제 만약에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했다면 40일에 4분의 3은 30일이지. 4분의 1은 며칠이다? 10일. 그럼 40일 중에 30일은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 요거는 29회 시험 문제.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응용이 되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럴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준점을 설치하거든.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하세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놔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길거리 가면 땅바닥에 이렇게가 지적 삼각점 서울특별시, 지적 삼각보조점 서울특별시, 지적 도근점 서울특별시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설치를 다 해놨어. 설치는 되는데 답입니다. 설치된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하는 거라. 그러면 날짜를 더 줍니다. 날짜를. 그럼 좀 전에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었거든. 근데 설치를 해가면서 청량할 때는 날짜를 더 준다는 거는 1개에서부터 15개 이하까지는 4일을 더 주는 거라. 4일을. 그러면 청량 기간은 9일이 됩니다. 검사 기간은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죠. 초과 설치. 그럼 초과 설치할 때는 초과하는 4점입니다. 4점. 4점이라는 말은 16개 1개 초과했죠. 17개 2개 초과했죠. 18개 19개 3개 초과했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면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16개입니다. 그럼 1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 17개는 2개 초과했죠. 그래도 하루. 18개는 3개, 여러분 하루죠.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 개를 더 주는 게 아니고 하나 초과해도 하루, 2개 초과해도 하루, 3개 초과해도 하루, 4개 초과해도 뭐다? 하루. 그러니까 4개의 하루를 딱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똑같은 원리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했다. 그럼 며칠이다? 하루. 그러면 21개, 22개, 23개 여기에서 그럼 몇 개를 준다? 하루. 그럼 이거는 시험에 2번이 났는데 최근에 정확한 횟수는 아니에요. 29회 때 그냥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이렇게 낸 거예요. 요렇게가 요렇게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개에서부터 15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억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며칠에 니은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그러면 이거 저 연결을 지금 바로 해볼게요. 1개에서부터 15개 이하인 경우에는 4일 맞죠? 네. 그럼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결론은 전부 다 시작. 4. 이렇게가 갈로 안에 시험 내는 거를 시험에 한 번 낸 적이 있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응용은 시험에 놓은 거는 16회 때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나온 적은 없어. 16회 때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냈냐? 이렇게 했어요. 지적 기준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 그럼 15개까지가 뭐다? 4일. 맞죠? 그럼 16개니까 1개 초과했지. 그럼 며칠이다? 1일. 그럼 요래 합치면 자 시작 10일. 그럼 청량 기간은 10일, 검사 기간은 며칠? 9일. 이거는 하루만 딱 차이 납니다. 왜? 요 출발할 때만 차이가 나는 거라.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 3은 여기도 4, 여기 1이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할 때 요거는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여기서만 차이 나는 거라. 그럼 결론의 끝글째 답은 하나는 10일이면 하나는 며칠이다? 9일이에요. 하루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렇거든. 그럼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딱 할 때 검사는 누가 하는데 이래 나온 거죠. 검사는 누가 하는데 그거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하고 지력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거든. 요래 하는 거라. 그러면 이때 이제 글자를 이래 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미만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앞글자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앞글자는 이래 놓거든. 경위의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력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이 검사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경위의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력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지. 이것만 다 하면 되죠. 시작, 이상, 시작, 미만. 이상은 이상이 크다, 미만이 크다, 이상. 그럼 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검사하는 것이고 적으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검사하는 거고.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건 그대로 가져가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X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X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정리할 때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어요. 의뢰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그 보면은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의뢰할 수 없다. 그럼 요거는 답 바로 나오죠. 자, 정리합니다.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한다. 어드와이더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 받고 등록한다. 검사는 이 사람이 검사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검사하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가 검사 청량을 할 수는 있다, 없다. 그럼 요거는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이거는 지적 재조사 사업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2015년부터 2030년 동안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데 이러면 그냥 쉽게 도면을 다시 할게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거든. 대장은 문자잖아요. 이는 컴퓨터 전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컴퓨터로 옮기는 거. 그러나 도면은 그림이잖아요. 이걸 컴퓨터로 옮기려면 일일이 청량 다 해야 된다, 낸다,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면을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는 15년 동안 합니다. 15년. 그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면을 전산한 거다. 그건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하는데 지력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거예요. 위임. 누가 하는 것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시작. 지력소관청. 지력재조사 사업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지력청량 수행자가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청량을 했다면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 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있지. 또 요거를 외우는 게라. 요거를. 자, 위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자, 요거를 이해를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책의 122페이지를 갑니다. 122페이지에 검사에 보면 색깔을 보세요. 밑에 하단의 색깔을 보세요. 다만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청량으로서 자르세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요게 대해서 해야 돼요. 자, 요리라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이에요.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해야 하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요 그림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거는 돼 있어야지.
순서.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등록을 했다는 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로 등록을 했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는. 그럼 변했다면은 장부를 바로 잡아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지도공부를 정리했다는 소리나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 뭐라 하죠? 지도 공부를 정리하지만 아니고 아니야. 지도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안 변했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로 가겠어요. 제일 위에 제목을 보면은 지적 기준점이 나오지. 그래가 제일 아래 읽어보세요. 아래. 갈로 19 2번입니다. 갈로 19 2번.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죽었습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 옆에 시도리사.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 찾았죠? 그럼 옆에는 시도리사지. 그러면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다가 2번이라고, 다시 둘째 줄에 지적 삼각 보도점 찾았습니까? 네. 앞에다가 번호 2번이라고 썼어요. 번호 2번. 지적 삼각 보도점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요리라 보세요. 지적 기준점이거든. 그럼 지적 기준점 이래 놓으면은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항상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개수가 몇 개? 3개. 그럼 3개 딱 하면은 이걸 2개로 나누는 거라. 이렇게 나누는 거라. 요래만 딱 해버리면 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하고 수업을 할 때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분류를 잘해야 돼요. 분류.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요게 지력 삼각점, 지력 삼각 보도점, 지력 도근점이거든.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자 여기서 관리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시도지사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누거든. 나누고 이렇게 딱 나누었죠. 그럼 답입니다. 이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력 소관청입니다. 지력 소관청. 오케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자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럼 다른 말로 해봅니다. 지적은 주체를 물었을 때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한 사람이 시도지사지. 한 사람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맞죠? 네. 그럼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지적 선청이다, 소관청. 그럼 항상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몇 개? 3개. 여기 개수가 몇 개? 3개. 근데 이걸 2개로 나누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세 사람이 등장한다, 두 사람이 등장한다, 두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등장을 안 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를 딱 갖고 보세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관리해야지. 맞다. 그럼 요 사람의 시도리사. 요 사람은 밑에 거는 전부 다 지력소관청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갈로 19 3번에 제목을 보세요. 지력기준점 성과 열람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거기서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지적 삼각점 거기다가 동그라미 1 옆에 가면 시도리사죠. 시도리사 두째 줄입니다. 또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 찾았어요. 네, 지적 소관청 줄 거세요. 그러면 또는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시도지사. 여러분들 한말과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도지사지, 시도지사. 맞죠? 네. 시험에도 그냥 바로 시도지사라고 씁니다. 그거 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지력소관청에 신청하고 자르세요. 그런데 번호를 2를 붙입니다. 2. 지력삼각 보료점 성과 및 지력도근점 성과에 대해서는 적었습니다. 지력소관청.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러세요. 여기에 열람 발급이 나오거든. 그럼 답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관리를 묻든 열람 발급을 묻든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열람 발급은 이거는 시도리사도 되고 지력소관청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갔다? 지력소. 그럼 이때는 힌트를 얻을 때랍니다. 열람 발급은 공개다, 공개 아니다? 공개는 다양해야 좋다, 다양하지 않아야 좋다? 다양해? 그럼 꼭 도청까지 갈 필요가 없이 평택시청에서도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맞아요? 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출제인은 집 하나 보세요. 1번을 시험에 내겠어요? 2번을 시험에 내겠어요? 3번을 시험에 내겠어요? 당연히 시험은 2번을 시험에 내는 거지. 열람 발급이 통과됐어.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럴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흐름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흐름을 파악을 하면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답은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청량을 배웠거든. 그럼 청량을 배웠고, 그럼 청량을 할 때 기준점을 배웠고, 이제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청량을 해가 분쟁이 발생했다. 그걸 해결하는 걸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지적위원회가 나와요. 위원회. 그럼 이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그럼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 답 났죠? 네. 그럼 이제 이리로 다시 오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리사, 지적소관청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읽어봐요. 시작. 중앙. 그럼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맞다. 맞지. 그럼 여기는 지방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지방이지. 이거는 중앙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딱 할 때, 지방지력위원회는 시도에만 있어. 시군구에는 없어. 그럼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될 거잖아요. 시도에만 있다. 시군구에는 뭐다? 없다. 그러면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몇 개? 이제 세 개다, 이 말. 세 개. 그 공시법에서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축척변경. 그러면 이제 답 딱 나왔죠.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몇 개? 세 개. 기구가 몇 개? 세 개. 그럼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요 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는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 정리합니다.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드와이더 O. 시도 시군구에 둔다. 어덱스다 X. 시군구에 둔다 X. 그럼 시문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거 아니에요. 시도에 둔다 1. 시도 시군구에 둔다 2. 시군구에 둔다 3.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맞다. 맞아요. 딱 해결했죠? 네,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이제 책으로 요 하나만 내놓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심사? 재심사. 요거는 뭐다? 심사.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상급기관, 재심사는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게 재심사지. 맞아요? 네. 그럼 심사는 어디서 담당한다? 지방. 재심사는 뭐다? 중앙.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126페이지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이래가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미음 있죠. 5개를 묶었어요. 5개 묶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죽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자,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청량에 대한 적부, 심사, 그까지만 딱 줄 거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리로 오세요. 여기는 지적, 다시 할게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있거든요. 이거 맞춰야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몇 개? 5개.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몇 개? 1개.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몇 개? 4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가 5개고, 이거는 1개고, 이는 4개다, 4개. 그러면 이 업무 5개를 한번 볼게요. 기업, 자, 색깔만 줄 것이요. 정책 개발. 니어는 연구 개발. 디귿은 재심사. 리얼은 양성. 미음은 징계. 그렇다 하면 그러니까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이런 거 상식적으로 볼게요. 심사, 재심사는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 다음에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는 하급기관에서 합니까? 상급기관에서 합니까? 상급. 당연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지리위원회 업무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 그걸 뭐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번에 중앙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1. 중앙위원장, 부위원장 각 일명을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제외라고 쓰고 X라고 써요. 제외라고 쓰고 X라고 써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 됐죠?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요 위원회가 몇 개? 3개.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 전부 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5명 이상 몇 명이냐? 10명이야.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5명에서 몇 명? 10명. 그럼 시험에는 지금까지는 관례를 보면 5명에서 10명 하면 오더와이다. 5명에서 15명 하면 뭐다? X. 그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세요. 2번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동그라미 칩니다. 국장. 부위원장은 한 칸 밑에 과장.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동그라미 2번에다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부서들이 있지, 부서. 우리가 뭐야? 격리부가 있다, 회계부가 있다, 총무부가 있다. 그 중에 지적 담당 부서가 있겠지. 그러면 그 지적 담당 부서의 국장이 중앙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지적 담당 부서의 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런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동그라미 3번으로 오세요. 첫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끝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찾았어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중앙지리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력소관청에 위촉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오세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동그라미 칩니다. 제외. 그러면 밑에다가 포함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이거는 동그라미 1번은 포함이지. 동그라미 4번은 제외지. 헷갈려 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 위원회 임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왜? 아까 국장, 과장 그 자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1이랍니다. 지력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드와이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드엑스다 X. 그럼 제외하여 이러면 어드와이더 자,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드엑스다 X. 위원만 임기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 그 자리가 내가 지적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오면 그 자리가 그냥 위원장 자리라, 자리. 오케이. 네. 다 출제에는 말장난입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임기 2년 밑에 있죠. 밑에다가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3년.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연도는 있잖아요. 연도는. 지적 시간에 연도가 등장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요거 몇 년? 2년. 몇 년? 2년. 등기법 시간의 연도는, 자 보세요.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등기부를 보관을 하거든, 보관. 그럴 때 보관하는 기간이 1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영원히가 있고, 이거는 이제 종류가 많이 나와. 그러면 1년 외울 필요 없어요. 5년, 다시 할게요. 1년, 5년, 10년, 예를 들어서 영원히 보존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럴 때 이러면 딱 외웁니다. 영구 보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가장 쉬운 말이에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여기서 5년 보존이 있죠. 이거는 신청서예요. 그럼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가 중요하다. 등기부. 중요하니까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럼 신청서는 몇 년이다? 5년. 그러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네. 신청서와 뭐다? 등기부. 그럼 제가 힌트 내겠어요. 지적 공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지적 공부입니다. 영원히 보존한다. 어드와이더 오지. 등기부가 영원히 보존을 하면 등기부를 영원히 보존하면 이 지적 공부도 영원히 보존해야지. 맞다. 맞지.
그럼 이제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럼 폐쇄 등기부도 영원히 보존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답입니다.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다. 등기. 그럼 그거 영원히 보존하지. 맞아요? 네. 그럼 한 번 할까요?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어드와이더? 그럼 폐쇄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다 이 말. 그냥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호적 있죠, 호적. 그럼 옛날에 호적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러면 전산화를 했지. 맞아. 그럼 옛날 호적은 불태워버립니까? 창고에 보관해둡니까? 그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종이를 어떻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데, 이날 어머니가죠. 그거는 15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마이크로필름 사진 촬영을 딱 찍어가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컴퓨터는 영원히 보존하는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맞다. 종이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사진을 찍어가 보존을 하는 거예요. 종이로는 보존이 안 되지. 오케이? 네. 자, 통과. 근데 우리가 보폭의 폭을 좀 넓혀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 실제 공부할 거 몇 개 없어요.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말하고 있는 거,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을. 제목에서 살을 붙여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자,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1번에 회의 소집에 5일 전까지만 줄 것이에요. 다른 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그럼 이제 제 손을 보세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어드와이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진행한다. 어드와이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어드와이더? 그런 건 상식으로 풀면 되지. 근데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며칠 전까지 한다? 5일. 그 날짜는 암기를 해야지. 맞죠? 네. 자,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지력청량의 적부 심사입니다. 심사. 자, 여기서 이제 줄 거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 그 세 개를 줄 것이에요. 는 지력청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반하에 따라 관할자 줄 것입니다.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래가 거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에게라고 써. 에게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면 어드와이더 시도리사에게 청구한다면 어드엑스다 X.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3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회부하여야 한다. 회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둘째 줄에 6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심의 의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칸 밑에 3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자, 그래, 30일 이내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한 번만 연장입니다. 한 번만 연장.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둘째 줄 끝에 지체 없이 줄 것이에요. 그 밑에 시도리사에게 송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5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7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7일 이내 위에다가 5일 이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5일 이내. 좀 전에 뭐를 배웠냐면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며칠이다? 5일. 적부 심사 결과 통지는 며칠이다? 7일. 요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적부 심사 결과 통지는 며칠? 7일. 7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재심사입니다. 둘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동그라미 치고 줄 것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9번 옆에다가 그 9번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95페이지라고 적었어요. 95페이지에. 그래가 둘째 줄에 갑니다. 자, 적었습니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청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올해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했는데, 자, 올해 청량에서 세 문제가 나왔네요. 세 문제가.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청구가, 다시 할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이래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재심사가 있어요. 재심사가 됐죠? 자, 그럼 처음에 볼게요. 청구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지가 있어요. 통지. 그럼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통지가 있어요. 통지. 그래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출제인이 물을 때 심사를 묻는지 재심사를 묻는지를 먼저 찾고 그럼 심사를 물으면 뭐다? 지방. 그러면 이 라인에는 시도지사가 들어와야지 국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재심사니까 뭐다? 중앙. 그럼 요 라인에는 국장이 들어와야지 시도지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럽니다. 30일이다 60일 그건 본인이 오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랍니다. 재심사를 이렇게가 지방지리위원회에다가 청구 이렇게 쓴다. 그게 답을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유치할 정도로 쉬운 거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는 구별이 안 된다니까. 시험장에 가서 읽을 때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심사와 재심사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한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글자를 보세요. 지적 청량이죠. 그냥 청량을 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적부니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그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네. 그럼 청구는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합니다. 지적 청량 소유.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한다는 거는 공부할 필요 없지. 근데 이해관계인이죠. 왜? 청량을 해가 분쟁이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관계인이 생겼다?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당연히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거든. 청량을 하는 지적청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저런 걸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굳이 이해를 돕는다면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경계 분쟁이 발생해서 A라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적부심사를 청량을 의뢰를 했어. 맞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족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B라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다시 청량을 의뢰할 수도 있답다. 여러분들 좋아서 이 사람이 의뢰했겠죠. 이 사람한테. 맞아요? 네. 그럼 청량 비용 이 사람이 지급했겠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 안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B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청량을 의뢰할 수도 있답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의뢰했고, 그게 불만족하니까 또 한 번 더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두 사람의 청량의 결과가 완벽하게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이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러면 다시 하자. 내게 맞다. 다시 하자. 이래 할 수도 있답다. 오케이? 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청량을 하는 지력 청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뭐다? 있다. 이제 여기서 자 글자를 보세요.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해볼게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뭐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뭐다? X. 그러니까 시작. 거쳐. 됐죠? 그러면 거쳐라는 말은 청구서는 이 사람을 거쳐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청구서가 왔겠죠. 왔다면 30일 이내 1위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회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회부 받았지. 오케이? 네. 그럼 60일 이내 심의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안이 중대가 60일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 그러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마다 있다. 그럼 심의역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내는 거라. 이게 송부. 여러분들 졸업식 할 때 송사, 답사 이런 거 있답다.
있죠? 네, 그걸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의역을 했다면 결과를 시도리사에게 바로 보냅니다. 바로. 그럼 시도리사는 결과를 통지받았지. 받았다면 청구인들한테 며칠 전까지 받은 날부터 며칠까지 7일 이내에 통지를 해라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은 통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날짜는 이겁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요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날짜가 여기 오면 똑같거든. 이해했어요? 네. 답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절차는 날짜는 똑같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를 다시 갈게요. 9번을 보세요. 9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위 8에 따라 지방지령했던 중앙지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력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청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95페이지로 갔다 오겠습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자, 95페이지. 잠깐만. 일단 94페이지를 보세요. 94페이지 보면은, 자, 제 손을 먼저 보고 가세요. 등록상 정정이 있답다. 있죠. 요 등록상 정정을 소유자의 신청을 하는 게 있고,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답다. 있죠. 자, 그럼 우리 법에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는 거는 개수가 몇 개? 9개지. 9개. 오케이? 네. 그 9개 중에, 이제, 95페이지 제일 위에 비업으로 하는데, 비업. 95페이지 제일 위에 비업. 비업 옆에다가 12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29페이지에 옆으로 갑니다. 지력청량 적부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따라 지력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의하여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러나 가장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적부 심사, 재심사 했어. 그럼 심사, 재심사 했어. 그럼 결과가 있답다?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절차를 본다면,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소리 소유자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입니다. 시도리사 소속입니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이제 답을 내놓고 할게요. 장부는 어디에 있다? 지력소관청에 있지. 맞다. 맞아. 지력소관청에서 업무를 보니까 그러면 청량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을 해서 그럼 토지 소유자가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지방지력위에서 했다면 결과가 있답다. 그럼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거든. 그럼 불만족하니까 재심사를 청구했어. 그럼 중앙지력위원회에서 재심사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재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 재심사 결과가 있답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중앙지력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국장 소속이잖아요. 아까 전에. 맞아요? 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되는 거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리사한테 내려보낸다면 그럼 시도리사는 지력소관청에다가 내려보내겠지. 이리 가는 거 아니지. 우리나라는 절차를 따져야 되잖아요.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수정하는 걸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잠깐만, 거기 어디 가버렸나? 등기간에 여러분들 비업 195페이지 비업을 보고 95페이지 이형을 보세요. 이형에 가면은 등기간에 통지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네.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다시 할게요. 이형에 첫째 줄이 등기간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통지 줄 안 꺼져 있습니까? 꺼져 있어요? 네. 그럼 제 손을 딱 보세요.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등기관이죠. 등기관은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그럼 끝글자는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위원회도 지적위원회는 관공서는 아니지만 공적기관이다. 이제 그럼 거기서 의결을 한 거라.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다. 이래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아요. 네. 자, 마치도록, 좀 쉬도록 합니다. 자, 좀 쉬겠어요.